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이번 과정들은 기본 이론 과정이어서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법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핵심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짚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 강의는 한 40강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자, 보도록 하시죠.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는 아시고, 공법의 특징도 기초입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양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련 외국어 공부하듯이, 소련말 공부하듯이 하셔야 되고, 따라서 새로 나오는 단어들을 내가 혀에서 소리를 내셔야죠. 그 단어가 익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내용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진달래 철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시자고요. 그분은 한 발 더 나가서 진달래 철쭉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빨간 꽃만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고요. 아주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험이 없었던 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진달래와 철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그분은 그 차이점의 그 이름 진달래 철쭉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고 차이점만 계속 얘기를 해도 대상이 안 그려지는 거죠. 진달래와 철쭉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내용을 이해하고 나시면은 다시 이 단어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내서 용어들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시험이 일상 부동산에 대한 일반 상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그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바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시죠. 1편 국토계획법이 있고 1장에 기초이론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이론과 국토계획법 총론요. 제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의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다. 작은 1번 무슨 행정계획을 세우고, 작은 2번 토지구획을 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작은 3번 공익사업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 작은 4번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작은 5번 다음 쪽으로 이어지면서 거래 제한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법의 기본이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임시정부에서 쭉 이어져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중앙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눈 거죠.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죠. 그 정해진 약속을 집행하는 행정부,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거죠. 대통령이 17명 등 각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중앙정부를 운영을 합니다.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간의 다툼 7대3 아니면 무슨 형사상의 잘못, 징역 2년 그런 것들을 정하는 사법부가 있죠. 이 정한 법 조문이 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그 중에 크게 사법, 민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다음에 이쪽 공법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행정법이 있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공법, 그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공법이 있죠. 도로교통에 대한 법이라든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는 환경에 대한 법이라든지 세금 내야 된다든지 군대 가야 된다든지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켜야 되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은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기까지를 했죠. 그것을 행정청에서 법을 집행을 한다고요. 먼저 부동산 공법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닥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관청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정하는 게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대표적으로요. 4대강 사업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일을 하다 보면 옆집 아랫집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계획에 작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슨 계획, 무슨 정책, 무슨 대책 그런 같은 액면 그대로 문서상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여기 이 땅은 지금 배나무밭 과수원이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할 수 있지. 신도시 건설에 방해되는 건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뭐 밭이 고구마밭이 있었는데 여기는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토지 구획을 하는 겁니다. 땅에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무슨 도시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름을 정해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도로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 등등등, 댐 만드는 사업,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겠다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관청에서 하는 주 내용들이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손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상준턱을 뻘겋게 깎아내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게 되면은 큰 비 내렸을 때 무너져 내려서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땅 손대는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죠. 건물 짓는 건축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0제 주택건설 금지되어 있고 허가 즉 승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논밭에 콘크리트 올리는 농지 전용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투기가 심해져서 안 되겠다. 투기 잡자 할 때는 땅 사고 파는, 건물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거래 제한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법의 모든 내용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부적인 사항들에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공법을 공부하시면서는 행정청의 입장이 되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어느 사람이 뭔가 하겠다는데 그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국가, 지방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기가 훨씬 낫습니다. 계속하시죠. 굵은 2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에서 전체 4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땅에 대한 법 4개, 건축물에 대한 법 2개 해서 6개가 저희 시험 범위입니다. 양과 1번, 그러니까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400개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지만 실제로 공부는 거의 50% 가까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거고요. 줄여서 개발법 6문제.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등 그런 정비 사업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줄여서 도시정비법, 또 가끔은 이제 도정법, 정비법까지도 하고요. 6문제, 합쳐서 12문제, 30점 분량이 되는 거죠. 4번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고요. 7문제입니다. 5번 주택법, 나중에 거기 가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집을 한 번에 30채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고요. 7문제입니다. 6번째 농지법, 농지법은 땅에 대한 법이긴 합니다만 2문제니까 합쳐서 3개의 법을 합쳐서 16문제 40점 분량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2문제, 6문제, 6문제, 7, 2. 또 법의 약칭 6개 우리 시험범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굵은 3번 법령체계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헌법은 대한민국 약소이고요.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빠진 칸이 있죠. 법을 집행하는, 여기서 이제 기본 중요한 건 여기서 정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 아니면 국민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은 법으로 정하는 거고, 근데 며칠 내 처리 안 된다. 뭐는 15일 내 도장 내줘라. 뭐는 30일 안에 해라. 그러니까 뭐는 며칠 안에 해라.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까지 한다. 그런 것들은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세부적으로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요즘 과정에서 신문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법은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뭔가를 어떻게 정한다. 그것 갖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그런 경우도 가끔 보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게 대통령령, 시행령. 각부 장관이 정하는 게
국무총리가 정하고 각 부 장관이 정하는 게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지방에서 지방 약속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규칙은 초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장 동그라미 1번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각 부령으로 정한다는 거는 국회에서 큰 틀을 정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 각 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중앙에 있는 노란선, 노란 중앙분리선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전국 어디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전국에서 다 지켜야 되는 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택시 기본 요금과 몇 미터 갔을 때 100원씩 올라가는지 그 지방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또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지방마다 다른 거고요. 조례는 지방 약속이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지만 다른 지방 가면 그거는 지키지 않을까. 내용이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배너박 화소원 있는 들판 100만 제곱미터를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 자리 100만 제곱미터를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겠다든지 산을 구불구불 넘어가는 옛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대신에 터널도 내서 넓고 반듯한 왕복 6차로로 40km만큼 새 도로를 내겠다든지 그러한 어떤 한 건 한 건의 정책 결정을 할 때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으로 정한다. 전국 사람은 똑같은 거고요. 조례로 정한다. 지방 약속인 거고요.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 한 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의 틀이 이러하니까 공법 어디에서도 행정청 얘기는 나오게 되죠. 국민이 뭐 할 때 행정청 중에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은 행정청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은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관청이면 된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 중에 이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것 같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 걸리는 거는요. 그 관청 외우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공법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지도 그림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요. 행정청을 그 아래에 있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얘는 뭐 중앙정부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덩어리로 묶어서 부르면 국가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대한민국 226개로 쪼개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각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7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1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8개 도, 그다음에 1개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개가 되니까 17개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그림을 엉망으로 그렸습니다만 빨리 보시기 위해서 가도록 하죠. 먼저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에 6개 광역시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다음에 도, 경기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강원도 해서 8개가 있고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전부 17개가 됩니다. 이들을 얘기할 때 매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호흡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점 찍어서 시도라고 합니다. 이 시는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닌 거죠. 도와 같은 급의 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저 이 17명 중에 어느 한 명이 되는 거죠. 가서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엄마가 하실 때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늘 재밌게 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25분 선생님이 동시에 교탁에 서갖고 막 얘기를 하시나요?
그거 아닌 거죠. 어느 과목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선생님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도지사 17명 중에 관계된 여기 이 자리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할 거고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할 거고요. 시도지사 17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한다는 거지 17명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아래 구가 있죠. 25개 구가 있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그 다음에 종로구 등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는 따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요. 그 다음에 도 아래요. 그러니까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뭐 경기도 수원시,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서귀포시에서 감귤 올라왔는데요. 거기는 선거로 뽑는 시가 아니죠.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 운영을 위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그러니까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뭐 그런 것들 그런 데들도 역시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뭐 그런 것들 역시 그러니까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한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장과 서울의 종로구청장이 같은 급에 있는 거죠. 가평군수가 같은 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가 있죠. 여기까지가 있고 4-1번 행정체계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동그라미 2번 광역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3번 기초지방자치단체. 그중에 시점, 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른다.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의 어찌고 저찌고 되면 광역시가 되고 그러니까 시 인구 5만 이상의 어찌고 저찌고 되면 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대도시, 그러니까 시 중에서 그러니까 수원 이미 100만 넘었고요. 그다음에 성남 100만 됐고요. 그다음에 마창진 통합한 곳이 있죠. 통합 창원시 100만 넘습니다. 뭐 고양 93만이고요. 그러니까 등등등 50만 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대도시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도지사 도장받지 않고 자기가 수원시장이 그러니까 도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의왕시에서는 조그만 시에서는 50만 미만에서는 도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도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가 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권한이 즉 시장에게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한테 올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국에 13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기저기 많겠죠. 8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창원, 그다음에 청주, 전주, 천안, 포항 해서 5개에서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4-2번이요. 중요한 정책 결정.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국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총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도지사 도장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6개 법 중에 5개 법 다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시대가 결정한다고요.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4-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국토의 개발 보전, 국민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법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개혁법, 시댁 이 원칙. 그러니까 아랫줄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 원칙. 그 아래 도시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 시댁만 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요. 그래서 6개 법 중에 5개 법은 중요한 정책 결정 다 시댁이 한다는 거고 건축 제일 아랫줄 건축법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아니니까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하는 거죠. 뭐 예외는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있죠. 투기억제는 국가경제 운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조그만 거는 시도에서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투기억제 결정을 하는 거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잡자, 그래서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관청 도장을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다. 아니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건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주택법에 투기과일지구,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 얘네들은 공람 절차,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주민의견 청취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다음에 4-3번 공법에 행위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인격을 갖춘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 거죠. 공법에서 누가 뭘 할 수 있다. 행위주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표에 4-3의 가운데 칸을 보시면 국가도 뭐 할 수 있고 지방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국세, 지방세에 들어간 공기업도 할 수 있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등 민간도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는 이상 4가지예요. 이 4가지 행위주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게 몇 가지로 갈라지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요. 계속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비행정청입니다. 토지공사 관청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공사 관청 아닙니다. 그냥 국세 들어간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준공무원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보시면 세 번째 칸이요. 여기는 그야말로 공무원이죠. 공적인 사무, 공적인 업무를 하라고 정해놓은 기관이고 여기도 국세, 지방세를 넣어서 만든 게 공적인 업무를 하라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 가지는 공적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의 기관이니까 여기들은 민간하고는 달라지죠. 민간,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뭐 서울 우면산 터널, 그러니까 뭐 용인 경전철 등등 민간이죠. 뭐 하려고 뭔가 행위주체로 나서게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공익사업도 할 수 있지만 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주체 4가지가 있고 관청과 관청이 아닌 자, 공적 주체와 민간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제2절 국토계획법의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목적을 비롯해서 국토계획법에서 보시게 될 전체 큰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도록 하시죠. 뭐 물론 역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다 쌓여서 큰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잡아보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 가고 또 다시 큰 틀을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잖아요. 국토계획법 12문제, 그러니까 30점, 그 다음에 실제로는 50% 범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국토계획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가도록 하시죠. 굵은 1번 국토계획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 뭐 여기 이제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한두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만, 뭐 내용들 이제 곧 아시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하나는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개발 땅, 푸르게 보전할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기 위해서 전국 모든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용도지역 4가지를 정해놨습니다. 도시지역, 개발 땅,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으로 정해놨고요.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해서 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계획 따로 있어요. 다른 법에 다른 계획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경기도, 충청남도 차원의 계획 따로 있습니다. 그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단위가 특광시군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부산에서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강릉 가서 일 보시고, 그러니까 저녁에 저 서산, 당진 가서 일 보시고 오후에요. 그리고 다시 부산 와서 주무시고, 그게 하루 생활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그 아저씨들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전국을 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 거죠. 어느 도에서요, 뭐 경기도를 예를 든다면 연천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평택 가서 일 보시고,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저쪽 안산 가서 일 보시고, 다시 저녁에 연천 가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걸 생활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요. 우리 생활이 특광시군 단위로 진행되는 거죠. 구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철 2칸이면 구가 바뀌어요. 버스로 4칸이면 구가 바뀝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가 생활 단위가 아닌 거죠. 우리 기본 생활 단위가, 물론 여기에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같이 끼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도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얘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세 글자로 도시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실제의 취지는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163개 그러니까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건데, 그것을 세 글자로 줄여서 도시군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말 시작된 거죠. 특광시군, 도시군입니다. 도시군, 특광시군이고요. 도시군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한 예로 각각 그 경기도에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경기도에 수원시와 의왕시가 붙어 있고 아주 밀접한 생활권입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의왕시 같이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수원시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의왕시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계속하시죠. 그럼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애들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뭐 인권 뭐는 어떻게 하고,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건 교육청 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원시를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 의왕시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 가평군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서가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지 도시군 계획이라는 단일화 문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군을 어떤 시군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500쪽, 800쪽 되는 두꺼운 한 권의 책자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수원시 지금 딱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되겠어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지금 왔다 갔다 생활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엘리베이터 점점 녹슬고 먼지 나고 먼지 쌓이고, 그다음에 뭐 단지 안에 풀밭 무성하게 자라고 거기 막 비암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잘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각 특광시군 다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요. 관리를 했다는 보고서를 써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7가지 사항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입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도시군관리계획은 한 건 한 건 결정이 A4 용지 한 장, 두 장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시에서 하루에 매일 3건씩, 아니면 하루에 매일 그러니까 15건씩 뭔가가 결정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도시군관리계획이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은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에 도로 만들겠다, 수도 만들겠다, 53가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어디에 새로운 단지 만든다,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특광시군, 이제 이 말 지워도 아시겠죠? 도시군 네 글자로 하면 특광시군, 도시군 길게 얘기하면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자, 계속하시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산 중턱 깎아내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너져서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주 내용이고, 여기에 격가지로 이제 세 가지 큰 항목이 있는데, 이제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죠. 이상이 국토계획법의 핵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을 손대는데, 땅을 손댄다 그러면은 어디 아파트 단지 털어갖고 숲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숲 싹 밀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개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땅 손대는 게 누구도 있고요. 행정청도 손대는 거죠. 대한민국 땅 손대는 게 누구도 있고요. 개인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관청에서 손대려면 미치는 영향이 큰 거니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개인도 자기 땅 손댈 때 자기 생각은 있겠죠. 자기 계획은 있겠지만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옆집 아랫집에 피해 주면 안 된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격가지 두 가지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군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건데, 모든 일이 칼로 부자지 딱딱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둘 이상을 묶어서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하는데요. 광역 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 수원, 의왕을 같이 묶어서, 아니면 A, B, C 세 군데를 묶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땅바닥에 대한 법에서 땅에 대한 투기잡자라고 해서 격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이 국토계획법이고, 여기에서 12문제인데 이 12문제, 이 분량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법이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음에 국민의 이러저러한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었죠. 액면 그대로 계획부터 해서 3가지, 다음에 규제한다 2가지, 해서 5가지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보셔야 되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까지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서 결정한다. 1번, 계획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땅바닥에다 이름 붙여서 행위 제한을 한다고 그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까지 땅바닥에다 이름 붙여서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림지역 정해지면 거기에다 연탄공장 지을 수는 없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면대로만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째요. 공익사업, 도로 만드는 사업, 공익사업이죠. 어느 개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하고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 아닙니다. 3번, 공익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 틀이 제시되어 있고,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4번, 개인의 사적 개발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지만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 끝까지 우리가 공부하실 공법의 기본 틀, 모델 자체가 다 국토계획법에 있고, 이 국토계획법에서 옆으로 나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또 국토계획법은 워낙 기본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내고 있지 세부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중요하고 앞에 있으니까 자주 보고, 중요해서도 자주 보고,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거 많이 내지 않으니까 문제 개수도 훨씬 많이 맞출 수 있고, 12개 중에서
거의 뭐 9개, 10개 정도는 거의 다 맞추시게 됩니다. 이상들을 우리가 봐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요. 이 부분,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판 이쪽 보시죠. 그냥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거죠.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개발 땅, 보전 땅 필요한 겁니다. 개인들이 정해요? 관청에서 정해요? 관청에서 정해야죠. 관청에서 그날 기분 따라 정해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계획을 세우라고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국토계획법의 핵심입니다. 굵은 3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즉 전국 모든 토지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검은 별표가 출제 횟수거든요. 이 4가지를 갖고 8회, 9회, 11회, 14회, 16회, 18회 6번이 나온 겁니다. 아무튼 책에 있는 그 별표된 곳들이요. 기출 횟수들인데, 그러니까 그 3번 이상, 5번 이상 나온 곳. 그러니까 그 내용 잡고 계시면 공법 45점 아무 걱정 없습니다. 3번 이상 나온 곳. 그거 잡고 계시면 공법 65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다고요. 중요한 거는 중요하니까 계속 냈고, 중요한 거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온 것만 내다보면은 뭐 무슨 문제은행 몇 문제 외워서 가면 된다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엽적인 것, 또 이제 몇 개를 내서 변별력을 키울까,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평균 60점 나오면 되는 거니까 65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표 3개, 5개 나온 것들까지 다 잡아두시면 65점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잡고 있어도 되는 거죠. 나머지들이야 격가지 사항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전국 모든 땅은 앞글자 4개요. 도시적의 도, 관리적의 관, 농림적의 농, 자연환경보전의 자. 그래서 도관, 농자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개발, 도시적, 개발 땅인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적, 중간 땅이고요. 그러니까 농자, 보전 땅입니다. 먼저요, 도시지역. 근데 첫째 줄에, 문장 첫째 줄에 토지의 이용 방향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1번 도시지역.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있거나 예상, 장래 방향도 고려한다고 그랬죠.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간 땅. 3번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등으로 그러니까 그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등등등등등을 보전하자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1990년 뒤로 전국 모든 땅은 넷 중에 하나로 구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딱 이겁니다. 전국 4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어디에다 바늘을 꽂아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독도 대한민국 땅이요, 일본 땅이요? 대한민국 땅이죠. 그래서 독도 그러니까 도관농자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다 바늘을 꽂아도 거기는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이지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그런 땅은 없다고요.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의 방향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황만을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앞으로가 담겨 있는 거죠. 어디 배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정해졌어요. 앞으로 여기다는 신도시를 만들겠다. 배나무 과수원입니다. 여기 농림지역이었죠. 여기도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요. 신도시가 들어설 땅이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러저러 나무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도시 만들 땅이니까 이 땅바닥은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자동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도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변경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입니다. 눈으로 보면 아직 수용도 안 했고 빨간 깃발도 안 꽂혀 있고 그냥 눈으로 보면 똑같이 배나무 과수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지역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떼봐야 되는 거는 직접 우리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이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해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또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을 통한 그런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온나라라고 있고요. 영어 그대로 온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루리스라고 있고요. LURIS. 얘는 둘 다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스마트폰 애플 앱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 다 돼 있어서 앱을 통해서도 다 접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앱을 깔아서요. 뭐 이런 앱을 깔아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루리스 역수 같은 겁니다. 담겨 있는 표시하는 내용이 한두 가지 좀 차이는 있어요. 얘는 주된 초점이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아무튼 관계없죠. 그냥 루리스입니다. 이걸 해서 찍어보시라고요. 한두 번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 아파트 사시는 분은 별 재미없고요. 어디 식당 또 아니면 어디 가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집 찍어보시면 거기가 어떻게 돼 있구나. 땅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상으로 봐두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떼봐야 된다. 찍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전국 모든 땅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아래 표에서요. 1990년 이후 전국 모든 토지는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점, 용도지역 이외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 300개의 공법에 따라 지정하는 400가지 모든 구역 등은 다 필요한 때에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용도지역이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기본 그림입니다. 이거는 개발 땅이다, 보전 땅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더 지나봐야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군이 뭐였고요?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인 거죠. 그래서 개발 땅, 보전 땅, 도관 농자를 정해놓는데 국토부 장관이 대한민국 지도 펴놓고 여기는 이만큼 개발 땅, 여기는 중간 땅, 여기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 농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시의 도관 농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가평군에서 우리 가평군의 도관 농자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우리 천안시의 도관 농자는 어떻게 한다. 특광시군별로 다 정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 그 두 번째요. 도시군과 도시지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 용어와 전혀 다른 소련 말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도시 그러면 뭐 좋았죠. 도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고요. 까도남 떠오르고 1대 까도남 현빈, 2대 까도남 김수현, 뭐 3대 까도남 되네 안 되네, 뭐 유아인, 뭐 이다 아니다, 뭐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까칠한 도시남자 거기까지 하면 여성분들 그냥 마음이 그냥 푸근해지고 참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상식 갖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소련 말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여기 도시군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 떠올리면은 다 까도남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도시군 4글자는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었죠. 또 도시군의 도시는 결국은 실제로는 특광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적은 도시스러운 지역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이요. 그러니까 김수현, 현빈 나올 지역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뭐냐면 대한민국 땅바닥 중에 관농자가 아닌 땅이 도시지역이에요. 찍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배나무밭도 도시지역. 그러니까 10층 건물이 있는 곳도 도시지역. 찍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층 건물이 있어도 농림지역. 2층 건물이 있어도 농림지역. 배나무밭도 도시지역인 거죠.
도시지역은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뭐가 아닌 땅이요? 관농자가 아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바닥 중에 농림지역은 뭐고요?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도관자가 아닌 땅인 거죠. 도시군과 도시지역은 전혀 다른 거예요. 도시지역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은 행정청 기준 다르고 통계청 기준 달라.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기준 다르고 통계청 기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알아서 편한 대로 쓰세요. 읍면동에서 면을 어디에 넣을 거냐 차이이긴 한데 아무튼 그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그다음에 그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 득광시군을 얘기하고요. 도시지역, 도관농자 중에 관농자가 아닌 땅,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평군에도 도관농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안시에도 도관농자 있는 거고요. 전혀 범주가 다른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를 좀 잡아주셔야 되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지금 앞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셨던 내용은 도시군, 특광시군, 도시군이 있었던 거였고요. 국토계획법에 큰 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 이상 3가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 다음 이제 2절 내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